You say I should journal every day that I go. You say if I write things down, then I'll know myself better, but I probably won't. I know that there is something. 자, 오늘은 제가 이전에 업핸드 튜닝기로 인사를 드렸죠. 영상이 길어가지고 시승기를 다음 시간에 올리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커피로드에서 커피 한잔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승기 렛츠고. 자, 우선 또 쓰잘데기 없는 말로 오프닝을 좀 열어야죠.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최대한 좋은 날씨 속에서 영상을 담아야 좀 보시는 분들도 또 즐겁고 재밌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제가 진행한 핸들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토트리오의 트래커 핸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해하실 부분, 포지션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면, 이전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몸을 좀 많이 앞으로 숙이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뭐 많이 숙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알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이 앞으로 쏠린다 정도의 숙이는 포지션이 나왔었거든요, 순정바에서는. 근데 지금 진행했던 트래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몸을 시트 앞쪽으로 가까이 가서 앉으면 거의 허리가 펴지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거리도 한번 가보고 해봤는데, 확실히 100km에서 150km 정도 달렸을 때는, 그전에는 달리고 나면은 좀 어느 정도 컨디션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뻐근하다든지. 그런데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런 피곤함이 일단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뭐 댓글에는 허리가 펴지는 만큼 허리에 부담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케바케인 게, 예전에 제가 택시를 타다가 택시기사 분들이 좀 의자를 되게 앞으로 이렇게 딱 붙여서 앉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불편하시냐 그랬더니,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택시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사선으로 눕는 운전을 했을 경우에 허리 디스크가 되게 빨리 온대요. 그래서 허리를 90도나 살짝 앞으로 숙이는 포지션으로 운전을 해야 허리 디스크가 오지 않고, 장시간 운전을 해도 허리에 큰 타격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반면에 제가 전에 트라이엄프 강동점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일자로 앉아 있으니까 충격이 바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척추에 좋지 않다.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접혀져 있으니까 하체에서부터 완충 역할을 해서 허리가 좀 더 덜 아플 수 있고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런 포지션이 허리에 더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허리에 부담이 덜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모토트리오의 트래커 핸들이잖아요. 근데 스크램블러 900 같은 경우에는 또 W800에서 자주 쓰는 허리 핸들바를 많이 장착을 한대요. 그리고 트라이엄프는 대부분 보니까 린다이 제품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또 어느 정도의 이슈가 있더라고요.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핸들바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형상이어서 편할 수는 있어도 개인적으로 T120에는 어울리는 형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개인적입니다, 이건. 그리고 인다이 같은 경우에는 딱 적당하게 올라와 있으면서 몸 쪽으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되게 편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이슈가 있는 글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토트리오 트래커 핸들은 좀 무난하게 그냥 쓰는 핸들바로 많이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뭐 이슈도 없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얘가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넓긴 하지만 뭔가 그렇다고 막 넓지 않거든요. 다 적당한 느낌? 그래서 그런가 원래 제가 T120을 봤을 때 멋을 그렇게 침범하거나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은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세적인 부분도 당연히 조금 더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좋았지만, 보다 더 만족스러운 거는 외쪽으로 변화가 있지 않았다. 조금 더 그냥 커 보인다 정도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바를 하게 되면 구조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일단은 핸들바는 구조 변경 대상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바가 완전 만세 핸들, 그러니까 원래 차체, 순정 차체에서 10%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높이나 넓이가 진행이 되면 구조 변경을 해야 된대요. 근데 트래커 핸들은 일단 그보다 미만입니다. 원래 순정에서 10% 미만의 높이와 넓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모토트리오 트래커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구조 변경 대상이 아니래요. 근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신고 없이 그냥 사용한다는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아무래도 금액이겠죠. 금액은 일단은 핸들바만 보자면 공인비 포함해서 총 79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2구짜리 포트를 달았거든요. USB 이게 이제 10만원 해서 총 89만원이라는 비용을 냈고요. 따로 이 트래커 핸들만 팔지는 않지만 트래커 핸들만 보자면 49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비가 약 30만원 정도인데, 제가 진행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비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꼭 예약 전화를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총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걸렸고요. 11시에 시작이 있고 2시에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1시에 시작하면은 한 3, 4시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2시쯤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넉넉 잡아 6시 정도에 끝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려면은 11시 전에 가셔가지고 미리 받으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밖에서 대기했잖아요. 뭐 놀이터에서도 시간 보내고 비둘기랑도 놀고 꽤나 많은 시간들을 밖에서 보내려니까 뭐 차도 없고, 그리고 저 혼자 갔거든요. 그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지션이 어떠냐, 편하냐, 그리고 어떤 제품이냐, 총 얼마냐, 그리고 구조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트래커 핸들, 모토트리오의 트래커 핸들을 추천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람마다 어떤 포지션에 대한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처음에 제가 탔을 때 되게 이질감이 느껴져가지고 이게 편한 게 맞나 싶었잖아요. 제가 원래 시트에 좀 중간쯤을 앉거든요. 가까이 앉으면 마치 의자 코에 앉은 듯한 느낌 때문에 불편해서 저는 좀 뒤로 앉거든요. 근데 앞에 앉은 상태에서 달리면 뒤로 가속이 붙으면서 몸이 뒤로 밀리니까 엉덩이 위에까지 딱 안착이 되면서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딱 F 포지션, 딱 정면으로 팔을 좀 뻗은 상태에서 편한 자세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더라고요. 시트 포지션을 바꾸자마자 바로 굉장히 기분 좋고 편한 자세가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핸들 자체가 딱히 그렇게 막 높고 넓어지는 형상이 아니다 보니까 모양이 크게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는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넓기 때문에 마치 할리를 타고 주행했을 때처럼 좀 형님 자세가 딱 나오는 것이 멋스럽고 자신감 있는 주행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150km 정도 달렸을 때에는 오히려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편했습니다. 자, 반대로 고속주행에서의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확실히 고속주행에서는 정경 자세, 좀 숙이는 자세, 말을 타듯이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자세가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 말이 맞습니다. 조금 이게 하면서 살짝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중심이 좀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바람을 맞는 거야 숙이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심점이 살짝 위로 올라오면서 고속주행에서 살짝 털려요. 뭐 그 털리는 게 엄청 심하게 털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이전에 달렸을 때 고속주행을 했을 때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런 불안함이 느껴진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고속주행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별 5개 중 4개 반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뭐 사실 1000명 되고 나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너무 보잘것없고 경솔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영상 편집해서 감사 인사 올린 거고, 뭐 저만 멋지게 놀고 재밌는 영상이 아니라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달인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말 섞지 않고 진짜 그냥 바이크를 몰라도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법과 그런 설명들로 자주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자, 무엇보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운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냥 따끔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중간중간에 그런 댓글들이 생각이 나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주행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댓글들이 저한테는 어떤 면역 체계처럼 뭔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댓글도 오히려 감사히 보고 있으니까요. 뭐 제가 어떤 실수가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 안녕. Bursts of chemicals improving your life. My girl is a fortress so proud, and she's not coming out. I give it all to you. I give it all to you. I give it